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 추라소. 오늘도 IT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소식들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디오 클립만 진행을 하다가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요. 양쪽 다 잘 듣고 있다라는 글을 올려주시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파일럿 테스트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디오 클립에 전념을 해볼까 했었는데 계속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들어주시는 분께서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서 아침길 출근할 때 한 번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아침 시간은 쟁쟁한 방송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 때에도 한 번씩 들어주시면요, IT에 대한 소식들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단독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실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였었어요. 지난달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7일날 이루어졌던 입찰에서 이마트가 네이버하고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경쟁자는 롯데 쇼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롯데 쇼핑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인수에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단독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네이버랑 이마트가 손 꽉 잡고서 같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네이버가 빠지고 이마트가 단독으로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 좀 어떻게 된 건가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네이버가 이커머스 사업의 강자입니다. 1위가 네이버 쇼핑이고 2위가 쿠팡이고 3위가 이베이 코리아예요.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네이버가 관여해서 인수해버리게 되면은 1위하고 3위하고 둘 다 네이버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수수료 인상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한테 판매자들한테 올려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네이버 쇼핑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도 공정거래에 대한 것들 언제나 비난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눌러놓고 나서 잘 도약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네이버 쇼핑을 할 게 많아요.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마트가 인수하게 되는 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지분을 보게 되면은 80%에 해당하는 30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요, 이 이베이 코리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만한 가치를 주고 설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럼 이마트가 이걸 다 돈을 내게 되면 자금 유통에 문제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네이버가 이번 참여에 10% 정도만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신세계하고 같이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 손 붙잡고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0%밖에 들어가지 않고 이걸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발을 뺀 게 되겠죠? 확실한 결정 이마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젠 2주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마트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엔 카카오하고 트위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엔 페이스북이 클럽하우스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내놨어요. 이름은 라이브 오디오 룸입니다. 귀로 듣는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디오 클립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대신에 유튜브를 귀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클럽하우스가 관심을 모았던 거는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올해 초였었죠? 이슈가 있었던 게 아이폰 사용자들밖에 안 된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사실 굳이 하고 싶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쓰고 있대. 난 안드로이드 폰인데 못 쓰니까 괜히 억울한 거죠. 날 빼고서 다른 데서 재밌는 이슈들이 있대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매번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래서 주춤했었던 서비스였었죠. 그러다가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부는 꼰대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하지만 매력적인 시장은 분명한 거죠. SNS라는 것들이 눈으로 읽는 시장에서, 영상을 보는 시장에서 이 피로도를 뛰어넘어서 이젠 귀로 듣자 이렇게 나왔던 것들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클럽하우스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좀 봐볼 텐데요. 애플의 iOS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방을 만들 수 있어요. 페이스북의 라이브 오디오로는요. 참여는 안드로이드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랑 좀 비슷하죠? 얼마 전에 나왔었던, 지금 베타 버전에 돌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그 애플의 아이폰에서 페이스타임을 할 때 원래 아이폰 유저들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링크를 통하게 되면 웹으로 보내가지고요, PC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함께 초대를 해서 페이스타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런데 나 아이폰인데 해봐야지. 안 되실 거예요. 업데이트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에서 우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미 며칠 전에 16일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테스트방을 개설을 해서 게임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슬쩍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원래 클럽하우스가 스테이지가 있고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최대 50명 정도이고 청취자는 제한이 없어요. 발언권을 원할 경우에는 손대는 것들, 클럽하우스 있는 버튼 그대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자동 자막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밑에 자막이 달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아무래도 음성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능도 적용이 돼요. 바로 별을 통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들겠죠. 지금 카카오톡에서 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히트를 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이번에 이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었던 라이브 오디오룸은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페북은 좀 의미가 달라요. 페북에서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책이 나오거나 지금처럼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이런 책이 나왔었을 때 페북을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페북을 통해서 제 포스팅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제 지인들이 봐주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부터 제가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페북 친구들한테 바로 알림이 가기 시작하고 그거를 듣고 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지금도 라이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페북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라이브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유튜브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음성이라고 한다면 음성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한다? 이건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페북을 통해서 라이브를 한다? 이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잡담을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 채널을 하는 거 외에 디지털 히어로즈라는 채널을 벌써 7년째 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3명이서 모여서 수다를 떠는 채널인데 항상 고민했던 게 저희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나와야겠죠. 그래서 보고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2021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소식이 들려와서 이것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반기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가상 융합 기반 기술, 이제 X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기업인 콘텐츠 솔루션 발굴 및 시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일단 주된 목적은 뭐냐? 국내 XR 확장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 주자를 발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반기는 6월이고요. 하반기는 11월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은 거의 다 갔죠? 그래서 23일부터 당장 시작을 해서 다음 달 7월 14일까지 공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자, 시상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업과 기업인과 사람한테도 준다는 얘기고요. 콘텐츠 솔루션 이 세 개의 분야에 주게 되는데 상금이 각각 200만원, 토탈 600만원입니다. 이런 이제 포상하고요. 나머지 또 이제 장관명으로 나가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고 코리아 VR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진출 사업 연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용은 과기정통부라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상금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200만원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지원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이 확장을 하고 코리아 대표주자, 한국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도록 푸시하고 밀어주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전체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XR을 분야라는 말이 있다 보니 메타버스가 워낙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분야의 어워드들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 또 기회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올려놨지만은 다른 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련 기업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도 3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어워드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오디오룸에 대한 이야기들, 이마트 이베이 코리아를 단독 인수한다는 이야기 3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괜찮으셨으면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